해당됩니까? 그건 아닙니다. 선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, 선이. 선이 평온 공연이라는 말이 있는데, 선이라는 것은 내 땅인 줄 알고 있었다라는 거거든. 이 국가 땅이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. 국가 땅이라는 거 알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뭐 건물을 지었는데 국가가 아무 말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평온 공연은 맞는데 선의는 아니잖아. 그런 부분은 또 조금 좀 애매하죠, 그죠? 네,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불하라는 제도도 있어요. 불하를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물론 공공 토지 공개념 공공용지로 쓴다라고 하면 비켜줘야 되겠지만은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. 공공용지로서 역할을 완전히 소멸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럼 그 지자체 땅이면 지자체에다가 해가지고 땅을 이제 내가 사겠다. 그럼 땅을 국가가 파는 것은 지자체가 파는 건 불하라고 하거든. 불하 받는다 이런 말 쓰지. 돈을 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. 그럼 좀 싸게 사지 않겠습니까? 그죠? 예. 친하잖아, 국가하고. 자, 지금 이 네 가지가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데, 좀 복잡하죠, 그죠? 복잡한데, 이건 내가 딱 풀어버릴 거야. 여러분들은 이걸 알 필요가 없어.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칠 때 있잖아요. 벌써 십몇 년 전인데, 법정지상권 관련 문제가 나왔는데, 제가 틀렸어요. 틀렸다고. 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잖아, 틀렸다고.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때 왜 틀렸는지도 모르겠고, 이게 이 요점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, 이건 뭐 어떻게 문제를 변형시켜도 맞출 수 있어요. 자,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, 토지가 있고, 토지 소유자는 A다.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소유자 또한 마찬가지 A다. 그리고 살고 있었다. 아무 일 없이 살고 있었다. 이후에 돈이 필요했고 토지 쪽에 또는 건물이라고 했습니다. 근데 우리는 토지만 하자고.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. 또는 담보 가등기를 설정했다. 그리고 돈을 갚지 않았다. 그럼 자동 경매가 진행이 될 것이고 누군가가 낙찰을 받는다면은 이때는 법정지상권 성립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가장 핵심 포인트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인지부터 아셔야 되고 그 이후에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다가 담보물건을 설정했느냐 안 했느냐 요걸 따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럼 또 건물 대신에 또 나무를 또 바꾸면 되겠죠. 임모 이렇게 바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. 요것만 아시면은 실제로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는 구구절절히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. 맞춰야 돼. 제가 질문할 때는 그 함정 없다고 했습니다. 함정 없어요. 치사하게 함정 그런 거 안 해. 함정. 공인중개사 시험이 함정이 많아. 치사해. 그래서 틀렸어 내가. 법정지상권. 자, 보세요. 토지가 있습니다. 자, 토지 소유자가 이제 A라고 하면은 쉽지. A라고 안 할 거야. 아버지야, 아버지. 아버지인데 90세야, 90세 아버지. 연로하셔가지고 효자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아들은 70살이에요, 70살. 70살 해가지고 요렇게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, 촌에. 아버지 땅이야. 아버지 땅인데 아들이 집을 지었습니다. 아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. 봐봐. 아버지 땅에 건물을 지었다. 그럼 아버지 소유로 등기를 해야 될까?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등기하면은 취득세 들어가지. 아버지 곧 돌아가신다며. 90세라며. 돌아가시면은 물론 뭐 상속세는 뭐 좀 많아야 상속이 된 돈이 상속세가 적용이 되겠지만 상속세는 아니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또 자기 걸로 소유권 취득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또
취득목세가 또 들어간단 말이야. 취득세가. 그러면은 아버지 등기했다가 취득세 등록세 내고 또 내가 하니까 또 취득세 등록세 내고 이건 이중과세지. 이중과세.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분 내는 게 아깝잖아. 그래서 아들이 머리가 영리한 거야. 자기 이름을 등기를 했다. 그리고 경매가 나왔다. 이제 이렇게 살고 있다가 토지만 건재당을 잡힌 거지. 왜? 뭐 촌집이니까 뭐 크게 가치가 없었겠지. 그리고 건재당이 잡히고 경매가 나왔다. 이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돼요, 안 돼요?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. 자, 따져봐야 된다 그랬잖아. 근데 법정지상권 방금 내가 간추려서 딱 이야기했잖아요.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는 케이스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된다부터 시작하잖아. 지금 이게 법정지상권 성립돼요? 안 되잖아. 왜 된다고 했어? 자, 아버지와 아들을 한 몸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.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죠. 예? 법정상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예? 거기서 출발하면 돼. 그러면은 아버지와 삼촌. 안 되겠지, 그지? 자, 그런데 아까 법정지상권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미등기 또는 불법이라도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데는 하등에 영향이 없다. 지분, 규동, 병만 있으면 된다. 이렇게 돼 있거든. 그러면은 지금 이건 등기가 돼가 있잖아. 너무 쉽지? 등기가 안 돼가 있다면 어떨까? 자, 촌에는 보통 그런 경우 많이 있다 그랬잖아. 미등기. 자,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. 찾아갑니다. 찾아가니까 아버지가 계신 거야. 90세 아버지가. 그래, 아버님, 법원에서 나왔는데요. 뭐 거짓말 좀 치자. 법원에서 나왔는데요. 건물 누구 거예요? 물어보니까, 그거 우리 아들 거야. 우리 아들 거예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입찰자는, 이거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는구나. 맞잖아.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잖아. 법정지상권. 그래서 낙찰을 받았어. 낙찰을 받고 또 간 거지. 가가지고, 자, 아까 아들 좀 똑똑하다 그랬지. 살아야 될 거 아니야. 이제 가니까 70살. 아들이 있어. 그래서 낙찰자가 내가 분명히 확인을 했고, 이 건물은 당신 거니까 법정지상권, 아들 거니까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되니 철거하고 나가라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아들이 다른 말을 하는 거야. 무슨 소리야? 이거 우리 아버지 건데. 이 건물 우리 아버지 건데. 아들 똑똑하다 그랬잖아. 법정지상권 성립된다라는 거지. 자기는 주장하는 게. 그럼 뭐 억울하잖아, 서로가. 억울하면 뭐 해야 돼? 법원에 가 소송하는 거, 억울하면 소송이잖아. 억울하면 소송하는데, 판사가 법정지상권의 성립의 첫 단계는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아닌지라고 했는데, 이 입찰자가 가가지고, 입찰자가 주장하는 것은 그때 아버지가 우리 아들 거라고 했어요. 90세. 에? 그걸 입찰자 말을 듣고 믿고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된다라고 할까요? 아니면 아들이 지금 주장하는 그 우리 아버지 건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주장할까요? 이건요, 제가 볼 때는 소송거리가 안 될 것 같아. 따질 수도 없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알 수 있어, 이거?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걸. 몰라. 모르잖아. 에? 해서 정답이 없어. 해서 실제로 있잖아요. 실제로 그 낙찰을 받고 내부에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소유자를 만나고 등등이겠지.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등기 된 또는 불법 건축물인 상황에서
법정사건 성립 유무를 따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. 등기가 되어 있다면 너무 쉽지. 근데 우리는 지금 비도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. 이런 물건은. 법정사건 성립 유무를 낙찰받기 전에 알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가리키는 것은 뭐냐? 법정사건 성립이 된다면은 입찰하지 마시고 안 된다면은 입찰을 하세요라고 가르치는 게 현실이단 말이야. 알겠습니까? 지금 법정사건 성립 유무는 이제 알겠죠, 그죠? 그런데 여기서 저는 조금 다릅니다. 제가 법정사건 성립 유무를 못 따진다 그랬잖아. 입찰하기 전에는 그걸 가지고 입찰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. 또 입찰 결정을 할 때는 또 다른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저는 입찰 결정을 합니다. 그래서